네, 안녕하세요. 요즘 챗GPT가 화제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직접 사용을 해보고 챗GPT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상 마지막에서는 챗GPT,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GPT-4, 빙, 그리고 네이버 등 4가지를 비교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 환경 기사에서 챗GPT에 대해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니까 챗GPT에 대한 인지 및 사용 경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알지만 사용 경험이 없다가 40.7%이고 직접 사용해 봤다가 33%, 들어보지 못했다가 26.3%라고 해요. 최근 엄청 핫하기는 하지만 직접 사용해본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기사가 자주 뜨길래 챗GPT가 핫하네? 라고 생각만 했지 내가 써봐야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평소에 이런 신문물이 나오면은 사실 제일 늦게 써보는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이제 다 쓴다 싶으면은 그때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름 좀 빠르게 챗GPT를 써본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혜민 네. 혜민님 먼저. 저는 우선 오전에 이제 출근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뉴스를 찾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챗 GPT에 대한 기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궁금했던 질문들도 챗 GPT에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지인분한테 요즘 챗 GPT 되게 핫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야? 라고 바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도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운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반, 신심풀이로 재미삼아 사용하는 게 반인 것 같아요. GPT에 처음 질문한 날에는 이게 정말 제대로 대답을 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일부러 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질문만 골라서 던졌거든요. 그래서 여러 방식대로 질문을 해보고 나서 익숙해진 뒤부터는 주로 업무 아이디어를 얻는 데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주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관련된 개념들을 몇 개 써달라 이런 식으로요. 스게이님은요? 저도 세라님이랑 같은 성향인데요. 챗 GPT가 이슈라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써보지는 않았어요. 챗 GPT가 궁금하고 필요하면 써봤을 텐데 제가 생활하면서는 필요한 일이 없어서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촬영을 하게 돼서 쓰게 되었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한번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이게 챗GPT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각자 저희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챗GPT가 본인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저는 제 업무를 다 대신해서 해줄 순 없지만 최근에 제안서 작성할 때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한번 물어보니까 쉽게 이렇게 1, 2, 3 해갖고 정리를 해서 주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연구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챗 GPT가 앞뒤 문맥을 기억하기는 하지만 회사 전반적인 사정이라든지 도메인 지식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학습을 할 수는 없어서 연구 업무를 저 대신 수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업무를 시켜보면 단편적으로는 제 흉내를 낼 수 있어도 금방 한계를 보일 것 같아요. 또 많이들 알려져 있는 단점으로는 그 업데이트가 안 된 정보를 말한다든지 거짓을 사실처럼 능청스럽게 잘 꾸며내서 말한다든지 또 출처를 알 수 없다는 단점도 치명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일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그 GPT-4로 업데이트 되면서 조금 보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역사적 사실 같은 거는 잘 짚어낼 수 있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람들 입에 잘 오르내리지 않는 제가 뉴진스의 하이보이가 조선시대에 유행했다더라 이런 질문은 아직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이보이가 조선시대의 유명한 곡이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승혜님은요? 이 GPT는 영상을 직접 만들어주는 기능은 없고 그래서 제가 대신 다른 AI 프로그램에 스크립트를 입력하고 그 영상을 받아봤는데 퀄리티가 일단 아직은 좋지 않았어요. 퀄리티도 인간이 만든 것보다 떨어지고 내용 면에서도 정확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쓰이면
문맥상 공간이라는 뜻이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우주 이미지를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를 대신하는 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크립트를 작성할 때 아이디어를 얻는 용도로는 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거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유튜브 그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카데미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도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GPT가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업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최신 정보나 인기 컨텐츠를 바탕으로 커리큘럼을 짤 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튜브 컨텐츠 이거 스크립트 쓸 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요즘 대학이랑 기업 등에서는 이제 이미 이 챗 GPT를 도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한데요. 근데 문제가 많잖아요. 뭐 표절이나 대리 작성, 뭐 잘못된 정보 활용, 정보 유출 등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서 대학이나 기업에서는 고민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대학이든 기업이든 아니면 일상에서 이런 챗 GPT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혜민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챗 GPT를 활용해서 가지나 논문을 쓴다면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그 제출한 내용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활용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좀 더 본인 스타일대로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드는데 만약에 챗 GPT 그 활용해서 과제에 그 대피라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챗 GPT가 작성한 글을 감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필요한 정보 수집용으로 이제 효율적이게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이 쓰는 거는 뭐 자유니까 뭐 올바른 용도로 뭐 정보 검증을 잘 하면서 사용하는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대학이나 기업에서는 굳이 도입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게 막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형상관리 시스템으로 뭐 버전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뭐 파일 공유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그 집단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지지만 굳이 학교나 기업에서 챗 GPT를 돈 주고 구입해서 쓴다고 해서 생산성이 막 비약적으로 상승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IT 트렌드를 쫓아가기 위해서라든지 뭐 AI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서 뭐 아니면 뭐 임직원들이나 학생들의 뭐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뭐 굳이 돈 주고 사서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챗 GPT가 특화된 부분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기사도 잘 쓰고 번역도 잘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신문사나 출판사에서 저희 챗 GPT 도입할게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럼 거기 사람들은 뭐해? 프롬프트만 쓰는 거야? 뭐 아니면 뭐 사람들을 뭐 AI로 대체하려는 과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에서 도입하자라고 나서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투머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에 도입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대신에 GPT를 도입한다면 사용자들은 그 GPT를 통해 얻은 정보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또는 아예 거부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보를 선별하고 진실을 확인하는 것에 책임감을 갖는 등 몇 가지 사항들을 교육받고 주의를 하고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에서 대학이랑 이제 기업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하나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어린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우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어떤 개인이 올린 블로그 같은 글을 하나 봤거든요. 근데 그 글을 쓴 분이 아이랑 같이 챗 GPT를 써봤는데 아이가 흥미를 가지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나중에는 이 챗 GPT랑 고민 상담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챗 GPT를 인격체로 생각하고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글 쓴 분이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좀 공감을 하거든요. 어른들도 이 챗 GPT가 보여준 결과 팩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GPT에 너무 의존해서 이 GPT가 하는 말을 모두 진실이라고 생각해버리면 사실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반인이든 대학이든 기업이든 이 GP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고 또 주의사항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업무를 할 때 GPT를 활용하는 일이 좀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 근데 이걸 무작정 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뭐 거짓말을 너무 팩트처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정리해준 내용을 완전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활용 팁들이 있을까요? 좀 질문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영어로 질문하면 더 디테일하게 또 답을 해준다고 해서 요즘 이제 좀 번역기 돌려가지고 질문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 알려줘 이렇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이러이런 속성들을 넣어서 설명을 해줘 라고 하면 결과물이 더 구체적으로 짜임새 좋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공유사들 유튜버님의 영상이 이야기 쉽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서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역할을 주기, 꼬리를 물기, 방을 나누기, 너무 믿지 말기로 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GPT에게 상황 설명과 요구 조건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답변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GPT에게 역할을 주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이제 유튜브 담당 매니저야 라고 역할을 주고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과 요구 조건을 이야기하면 GPT가 그 역할을 이해하고 그 역할에 맞는 언어 패턴을 구사해서 정보를 준다고 해요. 그리고 채팅 방마다 GPT가 나랑 나눈 대화를 기억하기 때문에 방을 잘 나눠서 대화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들었어요. 저 공유모델 유튜버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저도 저 유튜브는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챗 GPT 응용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검색 엔진인데 이건 진짜 강추예요. 왜냐면은 이 크롬에다가 챗 GPT4 서치 엔진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글 네이버 같은 거에서 제가 검색을 하면은 이 검색창 바로 옆에 챗GPT 창이 바로 옆에 떠요. 그래서 뭐 검색하면은 이 챗GPT의 답변을 바로 보여줘서 검색하는데 조금 도움이 더 되더라고요. 그 챗GPT가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GPT-4를 선보였는데요. 혹시 기존 버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혜연님? 제가 이제 5가지만 설명해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를 입력하면 그 그림에 대한 뭐 대화나 분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3,000 단어까지 입력할 수 있었는데, 이 GPT는 25,000 단어 이상의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고급 추론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여러 사람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이제 회의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저희 4명이 다 일정을 이제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가는 시간을. 근데 좀 다 다르기도 하고 할 텐데, 이제 공통된 그 시간을 얘가 또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 외에 뭐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도도 상승이 됐고, 이제 한국어도 되게 많이 좀 번역이 잘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많이 기능이 훨씬 좋아졌네요. 그죠? 네. 챗 GPT가 나온 후에 구글에서는 바드, MS에서는 빙을 발표했잖아요. 네이버에서도 올해 7월 정도에 하이퍼클로바 X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구글 바드는 근데 특정 사용자에게만 베타 테스트를 사용해 볼 수 있어서 아쉽게도 저희는 그 사용을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아직 출시 전이라서 이번에는 그 챗 GPT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GPT-4 그리고 빙, 네이버 이렇게 4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넷이서 이제 하나씩 켜서 동일한 질문을 해보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 세팅을 먼저 하고 다시 여기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회를 좋아하는 상사와 고기를 좋아하는 후배와 함께 갈 서울에 있는 회식 장소를 추천해요. 지금 GPT 3.5 버전은 금방 떴고 빙도 금방 떴어요. 네이버는 뭐 치면 네, 바로 네, 나오고 근데 GPT 4.0은 시간이 약간 걸려요. GPT-4부터 왜냐면 이게 제일 아.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우선 GPT-4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선 마포구에 있는 마포숯불 갈비집을 먼저 들른 다음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먹으러 가라. 그러면 이제 마포숯불 갈비에서는 고기를 좋아하는 후배의 입맛을 만족시켜줄 다양한 부위의 고품격 한식을 맛볼 수 있을 거고, 숯불에 훈연 향을 더해 구워낸 갈비 양념이 맛있는 식당으로 유명하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족스럽게 식사를 즐긴 후에는 이제 회를 비롯해서 다양하고 신선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인근의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잠시 이동을 해보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상사가 다양한 생선 및 해산물 옵션 중에서 선택해서 사시미에 대한 사랑에 빠질 수 있대요. 시장 안에는 생선회를 즉석에서 조리할 수 있는 작은 식당도 있대요. 그럼 두 군데 가라는 거잖아요. 그죠? 2번 먹으라고 하네요. 너무 배 터지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1, 2차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은 3.5 버전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3.5는 상사와 후배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추천해 주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해 주는 게 삼겹살이랑 회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딱 식당.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데 게다가 여기서는 대표적인 메뉴로 대포참 삼겹살과 회 이렇게 진짜 두 개를 같이 팔고 있는 곳을 추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있는 곳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네이버에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사라졌네. 그냥 길 같은데요? 응. 대로인데? 먹는 곳은 없고 대로만 있는데요? 그러고요. 이건 잘못된 정보를 추천해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없는 것 같은데? 대포창 횟집인가? 회 대포참 회기. 팩이라는 말이 팩이요? 번역을 잘못하는 거? 그러지 않을까요? 횟집, 대포창 횟집. 대포창이라는 데가 있긴 해요? 모르겠어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 잘못 추천해 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거 한번. 다음은 왕초롱 횟집. 여기는 그냥 회만 파는 집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은 이자회관이라고 여기는 한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신선한 회와 한식 요리를 즐길 수 있는 곳. 있어요? 주소로 검색해볼게요. 요런 건가? 정성할매 곤드레밥이 나오는데? 곤드레밥집에서 아무래도 회를 팔진 않겠죠? 엉터리 정보였네요. 빙에서는 서울에서 회를 좋아하는 상사와 고기를 좋아하는 후배가 같이 갈 회식 장소로 강남역에 있는 돛고기. 돌고기? 돛고기예요, 진짜. 도의 티그. 돛고기 506. 돛고기 오븐이? 한번 검색을 해볼까? 진짜 있어. 진짜? 육회집. 있어요. 강남에 있네. 심지어 이영자 맛집인데요? 그러면 여기에 고기도 회도 있고 파나? 회도 팔아요? 돼지고기 맛집이고 메뉴는 한우 육회만 있고 뭐 없어요. 그 회는 팔지 않아요. 고기만 파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수제의 승리네요. 이자카야 나무는 왠지 일식집일 것 같고. 네. 아 여기는 이렇게 주소까지 같이 나와요. 돋보기 뭐 506은 어디에 위치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합니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오는 편이네요. 네이버는요? 네, 네이버는 열심히 다 고깃집, 블로그, 회식 장소, 뭐 데이트 장소, 그냥 고깃집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있어요. 거기 블로그가 주인 것 같아요. 네. 횟집은 하나도 추천을 안 해주고 있네요. 이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어느 곳에서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모태솔로인데 어떻게 하면 솔로 탈출을 할 수 있을까? 세상에 이거 좀 내용이 좀 희한한 것 같은데. 테이커 솔로 트리. 뭔가 가족이랑 사이 좋아지는 방법이 뜨고 있어요. 모텔을 mother in law라고 번역해서 이제 가족과 사이 좋아지는 방법. 여기는 괜찮아요. 외모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네, 괜찮은데요? 취미 활동. 먼저 외모를 바꾸래요. 빙 생각보다 되게 한국 기업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네요. 취미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소개팅이나 동호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이거 모태솔로 하는 사람들 추천하는 방법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맞아. 자신 관심사에 맞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 상당히 현실적이었어요. 아니, 지금 GPT-4의 결과가 나왔는데 모태솔로를 이제 번역해서 돌렸더니 마더린 로우 솔로라고 돼서 지금 혼자만의 시간을 찾고 있는 시어머니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배우자, 자녀 및 파트너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십시오. 완전 잘못된 답이에요. 네, 이거를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질문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번역을 안 하고 하면 한국어로만 모태솔로라는 뜻을 얘가 안다면 한국어로만 검색하면 제대로 나와요. 얘가 아까 전에 그 업그레이드 하면서 언어 그 성능이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오히려 이게 더 한국어로 낫네요. 근데 좀 느리네요. 그렇네요. 이거 다 되는 동안 그러면 네이버를 먼저 한번 보고 있을까요? 네, 네이버는 뭐 블로그가 제일 많이 뜨는데 모태솔로 탈출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저는 모태솔로인데 연애가 가능한가요? 뭐 모태솔로 탈출 방법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뭐 블로그 글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뭐 유튜버도 제시해주고 있어요. 모태솔로 관련된 거 탈출할 수 있도록 뭐 진심으로 위해주는 특징이다 뭐 이런 유튜버가 있다라고. 네, 거의 블로그고 지식인은 뭐 자기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모태솔로 가능하냐 뭐 이런 지식인에 많이 보고 있네요. 이건 아직도 답을 찾고 있어요, 얘는. 네, 벌써 6가지나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계속 써내려가고 있어요. 만족하죠. 그럼 저 먼저 할까요? 네. 나는 4개 추천해주고 있고, 첫 번째로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그룹 활동을 참여해라. 그리고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라.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들과 오프라인에서도 만나고 모임을 해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친구를 소개받거나 주도적으로 인맥을 확장해라. 그러니까 뭐 소개를 받아라는 거고, 자기 개발 및 새로운 경험 즐기기. 그럼 이렇게 말해주면서 유효의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맥 확장을 시도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비슷한 답을 좀 찾아준 것 같아요. 얘는 아직도 알려주고 싶은 게 많은가 봐. 8가지를 제시를 해줬어요. 2배예요, 지금. 네, 자신감 키우기, 관심사 찾기, 외모 관리, 대화 능력 향상, 친구와의 네트워크 활용, 온라인 데이팅 앱 사용, 호감 상대에게 관심 표현, 인내심과 시간을 갖기. 기억하세요. 솔로 탈출을 위해서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이거 3.5보다 좀 더 디테일한 답을 줬어요. 네, 이제 나오는 시간도 거의 한 2-3배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우울할 때 들을 만한 노래 좀 추천해줄래? 하고 슬프지만 분위기는 밝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노래면 좋겠어. 오, 뭔가를 막 추천을 해주는데 다 모르는 것 같은 영어 노래가 나와요. 일단 영어. 들어봐야 알겠네. 그래요? 한글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해야겠는데요? 한국어 노래라고. 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노래 다는 모르긴 하는데 몇 개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 얘기라서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사실 제가 노래를 잘 몰라요. 이건 진짜 노래 들어봐야지 알겠다. 얘는 한국어라고 얘기 안 해도 한국 노래를 추천해줬어요, 빙은. 슬프지만 분위기는 밝은 노래를 찾으시는군요. 얘가 추천해주는 노래는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체리필터, 오래나. 근데 좀 옛날 노래 얘가 내 나이를 아나? 맞네, 다르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추천해준 노래는 지금 10cm 볼빨간 사춘기 노래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체리필터 서영은 노래를 추천해서 윤도현 노래. 저는 이거 한국어 노래를 추천해줄래? 라고 쓰려다가 이게 4.0이니까 이렇게 쓰지 않아도 알아서 한국어 버전을 추천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노래 추천해줄래? 했는데 한국 노래를 추천해주고 있어요. 근데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이유 좋은 날, BTS 봄 날, 소녀시대 힘내, 샤이니 셀 수 없는, 에픽하이 비가 올 때 쏟아진다. 악뮤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여기는 제가 아는 거예요. 멜로마스 선물 10cm 봄이 좋냐? 이 노래들을 들으며 기운을 차려보세요. 응원도 해줘요. 음악이 당신의 응원도 마음을 해줘요? 따뜻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 기운 차려보세요. 저는 기운이 나요. 네이버는 어때요? 네이버는 그냥 동영상 제가 다 유튜브인데 플레이리스트 우울할 때 들으면 좋은 힐링 노래 리스트, 내가 우울할 때 듣는 노래, 일상이 지치고 힘들 때 들으면 공감되는 노래고,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 있고, 그냥 갑자기 그 블로그에 당대표 후보 4차 방송 토론회가 이건 정말 뭐 우울이라는 글자도 안 들어가 있는 네, 근데 랩터네요. 또 있어요. 네. 약간 제일 상단에 블로그. 뭔가 그 노출이 많이 되게 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재밌네요.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더 많은 걸로 한번 또 테스트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